예. 이 유시민 이사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공개 사과를 했죠. 그럼에도 결국 최근에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인데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 이사장 지키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거래은행, 거래은행이 한 개예요. 뭐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직접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경제 문제도 아닌데 계좌는 왜 먹다. 이런 게 검찰권 남용입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 먼저 시간 순서대로 볼까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 사과를 했음에도 재판에 넘겨진 이유, 핵심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그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가 추적된 것 같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좀 정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수사기관에서 계좌 추적을 한 경우에는 1년 내, 최대 1년 내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자신의 계좌나 또는 어떤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이렇게 추적한 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 사과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또 이제 좀 잠잠해질 거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재판에 회부한 거죠. 예. 정치권이 불붙은 이유는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부터인데요. 검찰이 유시민 사장을 기소하자 추미애 전 장관이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임 시절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저격했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아셨다는 시켰고 아무것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끝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협조를 좀 하고 네. 진상을 좀 밝히는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감찰부장은 감찰 조사에 착수하고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계속 보고받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는 법무부 감찰 권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가 마쳐지면은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의 왼쪽부터 만나볼까요? 장혜철 평론가님.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은 유시민 사장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과를 했는데 기소를 한 게 검찰권 남용이면 우리나라에 이제 기소될 만한 범죄자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혐의가 밝혀지고 검찰에서 기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SNS에 사과문 올리거나 유튜브 나와서 미안합니다 영상 찍으면 기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이게 기소를 못하기에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가져온 파장이 너무나 컸었죠. 유시민 이사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장관까지 했었고요.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여겨지는 정치권에서 매우 비중이 큰 인물입니다. 공인이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한동훈 검사장뿐만이 아니라 검찰 전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을 사찰한 것 아니냐, 계좌 추적한 것 아니냐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또 막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원하는데 이걸 고소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을 봐줬다, 정치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말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 판별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뜬금없이 한동훈 검사장의 스마트폰을 빨리 포렌식하자고 하는데, 한 검사장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다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건 도저히 어떻게 봐도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성윤 지검장 결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결재를 안 해주는 상황인 건 모두가 다 아실 것이고요. 민간인들이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나 기소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내부, 검찰 외부 모두 한 목소리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급한 건 한동훈 검사장 스마트폰 포렌식이 아니라 서울 고검에 올라가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관련 수사,
재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서울고검이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이것 빨리 재수사 여부 밝히는 게 먼저이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되는 거면 조국 전 장관은 왜 수사 그렇게 많이 받는데 핸드폰 공개 안 합니까? 핸드폰 공개 안 하셨거든요. 조 전 장관 같은 부분도 솔선수범해서 본인의 핸드폰이나 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다 공개하시면 그때는 한 검사장도 공개하라는 이런 말이 설득력이 조금은 더 얻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은 글쎄요, 뭐라 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추 전 장관의 이 주장을 좀 일축하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김 교수님, 뭐 이 부분도 이 부분인데 제가 짧게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추 전 장관이 이런 SNS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됐었던 장애인 비하 관련해서는 추가로 지금 설명한 건 없는 거죠?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님의 아마 이제 사고 방식이 좀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참 편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논란이 되는 또 본인의 어떤 그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해명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당장 이 한동훈 이 검사장과 관련돼서 이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기소가 되니까 득달같이 나서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본인이 했던 어떤 그 문제점이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본인 스스로 좀 해명을 하시고 좀 납득할 만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일에 대해서는 이제 장관도 그만두셨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한동훈 검사장 포렌식 하자고 이야기하면 아까 장혜철 평론가 이야기 잘했습니다만 이미 공범도 아니고 기소도 안 돼가지고 이미 거기에 채널A 사건의 그 사건 주요 당사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신라전 취재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다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최종 결재가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서 뭉개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또 포렌식 하자고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식 감찰권의 남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추윤 갈등 속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서 갈등을 했을 때 그 사건으로부터 파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감찰을 했고 또 그걸 또 핑계로 해서 또 징계까지 착수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기소한 것을 검찰권 남용이라고 하면 본인이 했을 당시에 감찰권 남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감찰권을 핑계로 해가지고 직무 배제해서 검찰총장을 뒤집어 놨는데 결국 다시 아무것도 아닌 거고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그 감찰권 남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께서 이제는 조금은 차분하게 좀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추 전 장관까지만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뉴스탑10에서 이걸 짚어볼까 말까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이도현 의원 바뀐 다음 화면을 보면 이번에 여당의 최고위원 1위에 꼽힌 김용민 의원은 유시민의 대선 출마로 거론되는 시점에 검찰이 기소를 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장은 분명히 본인 대선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대선 얘기부터 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도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 안 나간다고 하고 최근에 무슨 말까지 했냐면 자꾸 그 출마 얘기가 나오니까 남의 인생을 그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말라.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안 나온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설사 유시민 이사장이 그 나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권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누를 수 있느냐 이것도 뭐 굉장히 뭐 의문적인 상황이 많을 수가 있죠. 김용민 그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그 부적절한데 첫째는 유시민 그 이사장이 이 발언, 계좌수적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거기에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이라는 게 바로 이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김용민 최고위원은 왜 그 국가기관인 검찰이 나서냐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명예 그 훼손이고 이거는 검찰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 개인이 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김용민 최고위원의 한 발언이 왜 이제 또 문제가 되느냐면은 아까 우리 김영표가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송영길 그 체제를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청문회 얘기 때도 그 얘기했지만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송영길 그 신임 대표가 현충원에 가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도 기리고 그다음에 그 6.25 전쟁의 전쟁 영웅들도 참배하고 이러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1위로 그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 의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유시민 그 이사장을 옹호하고 또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쇄신 노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고발건은 시민단체가 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승훈 변호사님 반론이 좀 있으십니까? 아마 김용민 최고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명백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에서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약식 기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이동재 기자와 그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때 그 부장이 서로 간에 어떤 이런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좀 수사를 하고 싶었는데 휴대폰 포렌식을 끝까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좀 그런 아쉬움이 남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